자, 지금부터 2018년도 경행특채 헌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경행특채라는 거죠. 경행특채. 일반적으로 경행특채나 경찰 승진시험은 헌법이 나오는 경찰시험 중에는 가장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행특채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법학과 나온 분들 또는 법을 전공하는 분들 대상으로 시험을 출제하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난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순경은 제가 볼 때 이 정도 풀면 거의 합격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경감부가 아마 나온다면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직 내가 기본 강의 또는 심화 강의를 한 번 정도 했다, 이래가지고는 이거 좀 힘듭니다. 여러분들 카페 보시면 막 이렇게 제가 문제 내면 바박 이렇게 올리면서 해설까지 다시는 그런 분들 있죠. 이분들 몇 회독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독이 좀 되고 제가 올려놓은 특강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입시행시 이런 문제 다 풀어보시고 그렇게 뭔가 좀 되면 그때 시험 임박해서 좀 막판에 풀어볼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면 오히려 헌법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만 생기니까 조금은 이건 몇 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험이 임박해서 마무리 테스트, 최종 정리할 때 이때 좀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문제 1번이죠. 요거는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쉬운 것 같아요. 관습헌법에 대한 설명 중에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식적 헌법 전에 안 되더라도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도가 무엇이냐, 이거를 묻고 있어요. 판례는 수도는 대통령 그리고 의회 이렇게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야? 바로 사법부라는 이 대법원이 없더라. 그래서 요게 옛날부터 출제가 엄청나게 많이 된 것이고, 이거 없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없다는 건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났기 때문에 요런 건 틀리시면 안 돼요. 물론 정확한 표현으로 따지면 얘도 틀렸습니다. 요런 거는 형식이 아니라 국가의 주도적인 어떤 기관들이 어딨냐 해서 실질적인 사안이다 라고 판례가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얘를 꼬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주로 아마 이걸 의도해서 답을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습헌법이 되려면 관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합의가 사라지게 되면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뭐다?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2번입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계속 우리 문제 풀고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경찰 승진이나 경행특채 통치구조도 들어가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 즉 순경이랑 경찰 간부는 통치구조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왜냐면 통치구조가 예를 들어 3번이다 그러면 우리 4번인 문제가 3번으로 올라가 볼 거예요. 통치구조는 여기서 해설 안 하니까. 지금 우리 경찰 카페에 지금 올리고 있죠. 그래서 통치구조는 지금 안 들어갑니다. 순경용으로만 지금 되어 있으니까 요 문제들 이렇게 여러분들 잘 체크하세요. 경강까지는 여러분들 범위가 똑같으니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신뢰보호에 관한 원칙인데 옳은 것만 골라라 라는 거죠. 이것도 쉬운 문제죠.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이 계속 유지될 거다, 그런 말을 누가 합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 경찰에 지금 우리 헌법 도입됐지만 이거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지될 거라고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 X예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죠? 자, 2번 볼게요. 니은번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쉬운 게요. 개정된 법규가 또 이거랑 비슷해. 존속할 것이다 라는, 거기다가 이거는 답을 주고 있어. 모든 신뢰가 보호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객관식에서 어떠한 예외 없이 모든, 이러면 거의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어찌 보면 비슷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디귿번 잘 나오죠? 국가가 입법을 통해서 개인에게 신뢰의 근거를 제공했다. 우리가 부진정속의법은 국가가 뭐 했다? 유도했느냐, 유인됐느냐, 아니면 기회를 활용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봤던 것들이고, 네 번째 볼게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할 때 국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다. 만약 이거 개정돼 가지고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해. 근데
공익적인 목적이 정당할 수 없다면 당연히 이건 허용될 수 없겠지. 이건 그냥 일반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미음번입니다. 당사자의 신뢰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아. 근데 공익적 가치는 매우 중대하네. 그러면 이건 합헌이겠지. 근데 내가 볼 땐 2번은 너무 일반 문장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너무 쉽다. 왜? 객관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예외 없이 이러면 거의 틀린다고 그랬죠. 자, 명확성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형벌이나 조세 또는 언론 출판 들어가면 명확하죠. 근데 시혜적이다, 예시든다 뭐 이런 것들은 완화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3번 명합성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라고 했는데 얘는 객관식의 전형적이에요. 모든 이러면 X, 종합적이면 동그라미 이렇게 본다는 거죠. 3번도 어려울 거 없네. 보충적 해석이 있으면 충분하죠. 그죠? 우리 명확성은 최소한이기 때문에 보충적 해석이면 충분하다. 대신 4번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특강에서도 얘기했지만 형사법규하고 민사법규가 있잖아. 그러면 누가 좀 더 추상적이어야 된다? 당연히 민사법규지. 형벌조세는 엄격해야지. 근데 민사법규는 대부분 당사자 합의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원래 복비는 반반씩 내는데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네. 복비는 반반씩 내는데 양도인이 싸게 깎아주면서 좋아, 내가 이번에 싸게 깎아줬으니까 양수인 당신이 복비는 내시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사법규는 상대적이지만 더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답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쉽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입니다. 뭐 되게 어렵다고 말해놓고 뭐야 쉽다네. 근데 경행특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입시행시랑은 좀 달라. 그러니까 제가 좀 쉽게 어찌 보면 답을 이렇게 몇 번 회독해서 이제 알려드리니까 쉬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18년, 19년, 20년 계속 풀다 보면 경찰 승진하고 경행특채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닌 말로 이걸 넘어가는 시험 문제를 경찰 순경에서 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정도 풀면 가능하다. 경감도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자, 4번입니다. 평등권에 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워요. 우리가 말하는 평등은 여러분들 그 해설 강의 들을 땐 당연히 문제 풀어오셨죠. 그죠? 상대적 평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의금지는 뭐요? 심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합리성 있는가 이런 걸 발견하긴 하는 것이다. 그 다음 3번입니다. 특별히 평등을 요구해 중대한 기본권 제한이 초래되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엄격해야지. 야, 이건 너무 일반 문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4번이네. 어떤 유형의 범죄를 가중처벌해요. 근데 통상이었던, 그러니까 우리 폭처법이라든지 특가법 막 이런 거 있잖아. 특별법. 이게 일반 형사처벌과 비교할 때 와, 너무 심해. 일반 형사범사 1년인데 뭐 예를 들어 특별법이 한 10년이야. 특별한 요건도 없어. 이렇게 정당성과 균형을 현저하게 상실했다 이렇게 명백하면, 이런 게 명백하면 당연히 반하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헌법 몰라도 맞출 수 있겠는데 너무 기초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문장에서 답을 주고 있잖아요. 명백하게 어긋난데 상실한 게. 이거 어떻게 이게 합헌이에요? 이런 표현을 합헌이라면 쓰질 않아 판례가.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5번도 1번이 너무 유명하고 중요한 지문이잖아요. 판례가 뭐라 그래? 외국에서 받은 형 집어넣어라. 5년형 받았는데 3년형 살았으면 넣어야지. 왜 안 넣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업 때도 이거 얘기했던 것 같아. 판례가 이중처벌에 반한다 이런 말을 쓴 판례는 하나도 없다. 이게 상당히 논란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경행특채가 일반 문제보다는 조금 어렵구나 이런 걸 깔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단순히 위헌인 걸 내는 게 아니에요. 뭘 냈다?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헌재는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된다는 판례는 한 번도 아직까지 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과잉제한이다 라고 해서 위헌이라고 그랬지 이중처벌금지로 위헌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중처벌의 처벌은 형벌이죠. 운전면허의 취소는 형벌이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에요.
과징금은 여러분들 뭐예요? 형벌이 아니죠. 그죠? 우리 행정법에서는 새로운 어떤 뭐 이행강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실효성 확보 수단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당연히 이것도 형벌이 아니다. 보안 처분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이거는 어찌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역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모르더라도 이것 때문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2, 3, 4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직업의 자유네요. 우리가 직업의 자유도 얘기했죠. 그죠? 자, 방학 중에 하거나 휴게 중에 하거나 이것도 어느 정도의 계속성이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직업에 포함된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고,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해요. 직업의 자유에 합당한 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이거 되게 어렵다고 그랬는데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문제를 꼭 비교하셔야 돼요. 헷갈리니까. 직업은 합당한 보수 포함하지 않는데 근로의 권리는 정당한 보수가 들어간대. 뭐야? 왜? 합당한 보수가 뭔데? 네가 생각하는 월급이야. 내가 경찰 하면 300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400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줘요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합당한 보수는 당신이 생각하는 보수. 그러면 정당한 보수는 뭔데? 근로의 권리에서는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다? 남녀 차별하지 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기 때문에 돈을 덜 준다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기본이 뭐야?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여자기 때문에 차별하지 마 또는 뭐 장애인이기 때문에 적게 준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동그라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꼭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성범죄로 확정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신상 등록하는 건 어지간해서는 위헌 안 나오는데 대부분 위헌이 나올 때는 일률적으로 하는 표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10년, 20년 동안 아예 직업을 못 갖게,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침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하네. 1번. 이거 어렵네. 왜 어려울까? 변호사 시험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요. 우리 책에도 있잖아. 판례가 뭐라 그래? 야, 그러면 기존의 서연고 이런 그 대학 서열이 고착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위헌이다라고 해. 위헌이다. 근데 이게 뭘 침해한 거야? 알 권리라든지 이런 걸 침해한 거지. 아니 말로 이거 공개 안 한다고 네 직업이랑 뭔 상관이냐. 아니 니네 대학교 뭐 성적 공개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네가 변호사 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직업의 자유는 침해한다가 아니라 제한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 관련 기본권이 뭐라고? 직업의 자유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걸 내면 난이도가 꽤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순경 문제도 많이 어렵다면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게 자주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어쩌다 한두 문제 정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7번 갈게요. 사생활에 관한 설명이네. 자, 너 지난해 처리한 수임사건 지방 변호사에 보고해라. 사생활 침해 아니에요. 왜요? 이거는 네가 비리 저지르나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것도 쉽네. 어린이집 CCTV 설치하는 거 당연히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쉬워요. 4급 이상 공무원들은 왜 자기 질병명을 다 공개해야 됩니까? 그것도 인터넷에 당연히 침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치 추적 감시제도 있죠. 전자발찌, 전자팔찌 당연히 위배되지 않는다. 쉽게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8번 갈게요. 중요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라. 이거 뭐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음란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모든 게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문제가 안 되고, 이 판례 진짜 중요하긴 하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를 제한하는 거 또는 상업적 광고 표현이다라고 하는데, 상업적 광고도 뭐라는 거예요? 당연히 언론 출판에 보호가 됩니다. 상당히 잘 나오죠. 근데 2번 3번은 너무 쉬워. 왜? 안 되는 게 없어요. 요즘에 다 돼요. 다 되니까 뭐 새로울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4번은 여러분들 최신 판례입니다. 세종시인데
5개 광고물 뭐다? 하나씩만 부착하세요. 광고판 하나만 부착하세요. 안 그럼 너무 도시가 번잡해지고요.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뭐다? 합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만 하면 이것도 풀 수 있는 문제. 최신 판례를 아느냐 모르냐 이게 포인트 같아요. 그 다음 9번 갑니다. 신고나 등록제 자체가 위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랬죠. 2번 진짜 중요하다. 맞춰야지.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자, 우리 집회는 뭐만 있으면 돼? 내적인 주제만 있으면 된대. 비판이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3번 허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그러니까 사법권이 주체가 되면 안 되고 누가 폭력적 집회를 보호해줍니까? 이것도 쉽네.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요 좀 어려울라나? 행정법을 알아야만 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우리 지역이 이제 도시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걸로 이제 도시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재개발 보면 알잖아. 10년이 지나도 지금 삽도 안 트고 있어. 그러니까 나 미쳐버리겠다. 여러분들 이거 묶이면 어떻게 돼? 개발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실효. 야 이거 좀 풀어줘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뭐요? 원래 원칙은 못 풀어줘요. 예외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풀어줄 거냐 말 거냐 이건 재량이기 때문에 내가 풀어달라 이런 권리가 있나? 없어요. 그래서 이건 재산권으로 보호가 안 됩니다. 즉 이 도시계획 결정을 무마시킬 건지 없앨 건지 아니면 계속 진행할 건지 이거는 그냥 결정사안이지 재산권하고는 어찌 보면 뭐 밀접한 기본권 사항은 아니다. 즉 국민이 원한다고 풀어줘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누가 결정할 거야? 바로 국가기관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본권이고 엄청나죠? 1억 가까이 되기도 해요. 비쌀 때는 재산권이에요. 의료보험하고 이거는 꼭 구별해야 되지. 의료보험은 너도 기여가 있거든. 자기 기여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의료구매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줘요. 공적부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법상의 권리는 일방적으로 주는 것, 일방적으로 받는 것 이런 건 뭐가 아니야? 기본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두 개가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 갑니다. 이것도 아주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로의 권리를 뭐로 볼 거냐? 일 자리를 달라 이걸로 볼 거냐? 아니면 일할 환경도 얘기할 거냐? 판례가 일할 환경도 얘기해요. 근데 누구도 뭐다? 이건 얘기 안 해요. 생계비 달라. 이거는 앞만 봐도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여기서 얘기할 거지 근로의 권리에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현재 최저임금제가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쟁행위를 정당하게 하게 되면 현행범 외에는 뭐요? 형사처벌이나 민사재판 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 주요 방산업체다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 단체행동권이에요. 근로상권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이다. 단체행동권 나왔네. 공무원임은 근로상권이고 방위산업체는 뭐예요? 단체행동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18년도에 우리 순경용으로 할 수 있는 기본권 영역까지는 다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순경 중에 조금 공부된 사람이라면 아마 실전 시험하고 거의 비슷한 난이도 정도 아닐까. 이 정도가 아마 우리 순경 시험에서 실전 난이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약간은 뭐예요? 법을 공부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되는 사람은 풀면 되고 그다음에 조금 성적이 안 나왔다 싶으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건 뭐다? 거의 최종 시험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